이 파르메니데스의 형이상학을 그 얘기해 주는 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존재는 있고, 존재 유, 한문으로 있을 유. 존재는 있고, 무는 없다.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깊은 그 철학적인 그 함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말이 운동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어떤 운동이라도 어떤 변화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변화가 있으려면은 무엇인가 생성되는 게 있어요. 없다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있어야, 없다가 뭔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있어야 운동이 되고, 운동이 있어야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 파르메니데스 이 말은 변화라고 하는 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없다가 생겨나는 생성, 이 생성은, 이것은 그 독일 말로 베르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르덴. 이 생성은 이건 존재 있음도 아니고 이제 이건 없음도 아닌데요. 이건 새로 생겨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가 새로 생겨나는 것을 생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생성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고 운동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생성이 없다, 새로 생겨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무슨 운동이 있겠습니까? 운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제 변화 운동이 있는 것인데, 존재는 있고 무는 없다. 이제 자, 여기 이 말에서 생성이 과연 가능하냐? 무엇인가 생성이 되려면 없다가 생겨나는 것이, 뭔가 생겨나는 것이 있다면 있는 것에서 생겨나든지 안 그러면 없는 것에서 생겨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없는 것은, 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로부터 뭐가 생겨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없는 것은 없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거 뭐 당연한 말 아니냐, 뭐 빤한 이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게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철학은 그 단순한 그 말에 그 어떤 이렇게 껍데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뭔가 그 함의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파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은 없다? 당연한 말이지. 그런데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을 거부하는 말이다. 왜 그러냐? 무언가 생겨나려면 무엇인가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과 변화를 갖다 주기 위해서 뭔가 생성되는 게 있다 그러면 없는 데서 나오든지 있는 데서 나와야 되는데, 이 생성이 무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다. 왜? 무는 없기 때문에. 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 이제 이 말이고요. 그래서 무로부터 그 무엇이 생성된다는 것을 부정한 말이 무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는 없기 때문에 무로부터 무언가 생성될 수는 없다. 왜? 무는 없으니까. 없는 것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그 얘기죠. 예, 바로 그 얘기고. 그러면 존재에서 뭔가가 없던 것이 다시 생겨나야 되는데, 존재에서도 이 생성은 불가능하다. 왜냐? 그것은 존재는 있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있음은, 이 존재는 그냥
뭐 우리가 존재만을 딱 두고 본다면 있는 거니까 있는 것에서 뭐가 또 생겨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것은 존재는 있다 그랬거든요. 존재는 있다. 그러면 존재는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있음. 존재는 있음.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있음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뭡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유는 있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없어지는 것이 없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존재는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없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음 그러면 그냥 있음만요 존재만 말하면 존재가 있다가 없을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있음은 있다 이 말은 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뭔가 없어지는 것이 있어야 새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 속에서 뭔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야 생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생성이 있어야 또 운동이 되는 거고. 그런데 있으면 있다 이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없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없어지는 것에서 새로 생겨나는 생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로부터도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유로부터도 나올 수 없다. 왜? 유는 있기 때문에 또 무는 없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난해한 것 같지만 이것을 속속들이 딱 따져보면 바로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이 괜히 그냥 이 무슨 뭐 토톨로지 같은 그런 뻔한 말 같은데 여기 철학적으로는 그런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구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존재는 있고 무는 없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그 유튜브를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서도 나올 수가 없고 무로부터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이 거부되니까 운동도 변화도 거부. 그것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러고 파르메니데스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양자의 극단적인 이 주장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민을 하다가 가능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철학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가능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니데스나 그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한쪽은 모든 것을 운동과 변화로 보고 다른 쪽은 모든가 운동 변화를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본 것은 그것은 사고의 깊이 즉 가능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고의 깊이가 부족한 탓이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위대한 점은 이 존재, 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양상,
존재의 그 양상을 두 가지로 해서 가능태와 현실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있는 것도 두 가지 양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존재 있음은 그냥 있음이냐? 그냥 있음이 아니라 이 있음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가능태로 있고 현실태로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수박의 씨앗 속에 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 속에 수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따진다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 수박의 씨앗 속에 수박이 있느냐? 지금 수박의 씨앗, 요만한 그 수박 씨앗 속에 무슨 수박이 있어? 수박이 없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수박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요 수박의 씨앗이 자라서 수박이 되는데 그냥 없다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 그러면 지금은 없지만은 나중에 수박이 있잖아요. 지금은 수박이 없지만은 나중에 수박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 무슨 있음인가? 그게 바로 가능태 있음이란 얘기.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있다. 이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있음도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사상의 깊이를 뚫고 들어가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있다. 이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태는 지금 있음이고요. 지금 있음. 이거는 가능태는 지금은 없으나 나중에는 있음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그 사고가 깊이 있고 또 명료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체 검사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 지금 당뇨가 없어. 근데 당뇨될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거를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고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가능태로 있다는 거죠. 가능태로 있는 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운동을 키네시스를 뭐로 봤냐 하면은 이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의 있음에서 가능태와 현실태의 있음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되는 이 이런 이행 과정이 바로 운동이고 변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태를 거부하는 현실태 입장에서 보면은 운동은 없는 거고요. 또 현실태를 부정하는 가능태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운동이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헬라크레이토스의 입장과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을 양자를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제3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역시 참 철학자는 사고가 깊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태와 현실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그 이행이 바로 그 운동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무엇이 이제 중요해지느냐? 무엇이 중요해지냐 하면요. 이 가능태와 현실태 사이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이 있음 존재의 양상 속의 우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현실태가 더 중요한 우위에 있느냐? 가능태가 더 중요한 우위에 있느냐? 여기 따라서 또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다 달라진다는 얘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철학이 중요하냐면요. 왜 사상이 중요하냐면
이 사상이 처음에 출발점과 같습니다. 우리가 로켓을 쏠 때, 달에 쏠 때 이 달이 일으키는데 각도를 조금 빗나가잖아요. 요 조금 빗나가는 게 여기 사상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쭉 도달하면 이렇게 돼요. 쭉 도달하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완전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그분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상의 출발 결과로 쫙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죠. 만약에 이분이 약간만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무슨 사회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체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상이라 사상. 사람은 사상이 건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정치가는 사상이 좋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치가가 무슨 뇌물을 안 받아 먹었다, 무슨 부정부패를 안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정치가의 사상이 정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확 이렇게 그냥 방향이 그냥 완전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 철학은 이런 사상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철학을 모르면 신학도 모르는 거고요. 신학의 원리도 모르는 거고 자기 딴에 안다고 이렇게 해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요것도 보면은 그러면 현실태와 가능태가 있는데 여기서 현실태를 우위에 두느냐 가능태를 우위에 두느냐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나중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현실태를 중요하게 여긴다. 가능태보다도 현실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루어진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지요. 어떤 이룰 수 있는 가능성보다도 이루어진 것, 이루어져서 눈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현실로 주어진 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것이 중요해요. 결과론적인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그리고 가능태를 현실태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보다도 어떤 그 마음의 이제 동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동기론, 동기가 중요하다. 왜? 동기는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론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현실태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텔로스, 목적 지향적인 것, 목적 지향적인 어떤 역사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실태가 중요시하거든. 현실태를 중요시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거고,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목적, 결과가 목적이니까요. 그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지향적인 역사나 목적 지향적인 삶이 중요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 현실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